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인의 종아리에 맺힌 피멍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5년 전 김생은 시골에서 친척 어른인 한양 김판서의 집에 올라왔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같이 공부하던 김판서의 아들인 친척형은 2년 전에 과거에 급제했다. 하지만 그때 김생은 떨어졌다. 김생은 글 읽는 소리를 더욱 높였다. 홀로 계신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이번 과거에는 꼭 급제해야만 했다. 그때 어떤 소녀가 살포시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소녀는 홍조를 띤 얼굴로 고개 숙여 인사하더니 맞은편에 가서는 가만히 앉았다. 침착한 성격의 김생은 당황하지 않고 소녀에게 물었다. 낭자는 누구시오? 무슨 일로 소생을 찾아오셨습니까? 소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다물고 있었다. 김생이 다시 묻자 그녀는 더듬더듬 말을 시작했다. 저는 이 동네 의원의 막내딸입니다. 평소 도련님을 마음속으로 사모해 오던 중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디 선비님을 사모하는 소녀의 마음을 헤아려 주소서. 그녀의 외모와 얌전한 목소리가 마음에 들었지만 그는 선비였다. 이런 행동을 그냥 보아 넘길 수는 없었다. 밖으로 나간 김생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왔다. 그리고 소녀를 나무랐다. 남녀가 유별하거늘 어찌 여자가 외간 남자의 방에 함부로 드나든단 말이오? 보아하니 아직 나이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참으로 당돌하기 그지없구려. 선비로서 이런 일을 바로잡지 않고 넘어갈 순 없으니 어서 일어나 종아리를 거두시오. 잠깐 망설이던 소녀는 아무 대꾸 없이 시키는 대로 했다. 김생은 피멍이 선명하도록 그녀의 종아리에 매질했다. 한 달 후 처녀는 자진했다. 유서에는 김생을 사모하여 찾아갔다가 종아리를 맞고 쫓겨난 일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날 밤 꿈에 소녀가 나타나 반드시 원한을 갚겠다고 말한 뒤 사라졌다. 잠에서 깨어난 김생은 살고 싶은 생각이 싹 가셨다. 꼭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내 경솔한 행동으로 어린 소녀의 인생을 망치고 말았구나. 나같이 지각 없는 인간이 글은 읽어서 무얼 하고 벼슬은 해서 무얼 한단 말인가. 그럴수록 민폐만 끼칠 텐데. 며칠 뒤 새벽, 김생은 짐을 챙겼다. 잠시 어딜 좀 다녀오겠다는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둔 뒤 김판서의 집을 나섰다. 소녀의 무덤을 찾아가서는 김생은 영전에 술 한 잔을 올렸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진심으로 용서를 빌면서 김생은 소녀의 무덤 옆에서 명복을 빌며 사흘밤을 새웠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김생은 길을 떠났다. 불가의 수행승처럼 발걸음 가는 대로 돌아다녀 볼 생각이었다. 산과 강을 둘러보고 온갖 동네에서 여러 사람을 접하고 다니다 보니 김생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몸으로 익혀 알게 되었다. 이후 김생은 일생을 두고 자기의 교만하고 경솔한 데다 잘난 체까지 하는 사악하고 고약한 품성을 고치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김생은 낯선 선비 한 사람을 만났다. 길동무가 생긴 두 사람은 기뻐하며 동행하기로 했다. 조금 쉬었다 갈까요? 다리가 좀 아픈데. 김생이 말했다. 그럽시다. 선비가 동의했다. 두 사람은 냇가 근처에 넓은 바위 위에 앉아서 휴식을 취했다. 다리가 좀 편안해지자 김생이 입을 열었다. 선비님, 심심한데 뭐 얘기거리 같은 것 좀 없습니까? 선비가 대답했다. 댁이 먼저 들려주면 나도 들려드리지요. 망설이던 김생은 자신에게 회초리를 맞고 자살한 소녀의 얘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선비는 묘한 표정을 하며 웃었다. 그런 일도 있군요. 전 좀 반대되는 얘기거리가 하나 있습니다만 들려드리지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산을 넘다가 날이 어두워졌는데 마침 불이 켜진 집을 하나 발견하고 그리로 갔습니다. 문 앞에서 하룻밤 신세 질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옆방이 비었으니 묵어가라는 여인네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이었던 게지요. 방으로 들어가 쉬는데 여인의 얼굴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목소리가 참 고왔거든요. 마침 부엌에서 밥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몰래 가보았지요. 여인이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섰는데 천하절색이었습니다. 사내는 목이 안 좋은지 기침을 몇 번 했다. 그래서 어찌 되었소? 김생은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얘기를 재촉했다. 사내로서 별 수 있겠소. 그냥 덮치려 했지요. 그랬더니 여인이 은장도를 꺼내 찌르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팔을 잡고 이리저리 씨름하다가 실수로 칼이 여인의 목을 찔러 그녀가 죽고 말았지요. 멍청한 여자였어요. 그게 뭐라고 저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을 흔적이 남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 달라는 것도 아닌데. 김생은 분노했다. 이 나쁜 놈. 이거 왜 이러시오? 김생은 일어서서 사내의 가슴팍을 걷어차 넘어뜨렸다. 그리고 그를 깔고 앉아 마구 주먹질했다. 의분을 못 이겨 사정없이 때리고 또 때렸다. 김생이 정신을 차렸을 때 사내는 이미 죽어 있었다. 김생은 일어섰다. 다 내 놈의 죄값이다. 이 더러운 놈. 김생은 다시 길을 떠났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 땅거미가 내려 주막에 들렀는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팔을 베고 누워서 김생은 상념에 빠졌다. 문에서 무슨 기척이 나는 것 같아 쳐다봤는데 두 명의 여인이 서 있었다. 누구냐고 묻기도 전에 한 여인이 입을 열었다. 저는 당신께 회초리를 맞았던 그 소녀입니다. 그 일이 가슴속에 한이 되어 언젠간 복수하려고 했습니다만 선비님이 제 무덤 앞에서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고 모든 원한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말을 이어 다른 여인이 말했다. 저는 일전에 당신이 만난 그 흉악한 사내 때문에 죽은 여인입니다. 제 원한을 대신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원한이 모두 풀렸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2달 뒤 나라에서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김판서님 댁으로 돌아가셔서 준비하십시오. 반드시 장원급제하실 것입니다. 말을 마친 두 여인이 그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더니 순식간에 사라졌다. 김생은 놀라서 눈을 떴다. 꿈에서 깨고 보니 주막집 방이었다. 날이 밝자 김생은 곧바로 한양 김판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김생이 어느 한적한 산길을 지날 무렵 갑자기 먹구름이 잔뜩 몰려들더니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쳤다. 비를 피할 곳을 찾으니 마침 작은 초가집이 하나 보였다. 주인을 부르자 한 여인이 나오더니 그를 방으로 안내했다. 누추한 단칸방입니다만 들어오시죠. 김생은 여인이 차려주는 밥을 허겁지겁 먹은 후 윗목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여인은 호롱불 아래서 몰래질하고 있었다. 김생은 괜히 어색한 마음에 여인을 힐끔거렸다. 미인이었다. 그동안 많은 수행을 했지만 웬일인지 오늘은 마음이 설렜다. 몰래질하던 여인이 입을 열었다. 선비님, 제가 마음에 드십니까? 당황한 나머지 김생은 헛기침을 여러 번 했다. 사람의 본성이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선비님과 같은 마음이죠. 김생은 당장 여인을 끌어안고 싶었으나 체면상 참고 있었다. 글을 조금 배운 적이 있어 어설프게나마 시를 지을 줄 압니다. 잠도 오지 않고 하니 시를 지으며 밤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여인이 먼저 읊었다.
오늘 밤 그대와 인연을 맺는다면. 김생은 적당한 구절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가 쩔쩔매자 여인이 재미있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옛날에 가시님이 저승에서 눈물 짓네. 여인은 다시 물레질을 계속하였고 김생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김생은 잠시나마 옳지 못한 마음을 품었던 자신을 마음속으로 크게 꾸짖었다. 그는 조용히 윗목에 누워 눈을 붙였다. 다음 날 잠이 깬 김생은 눈을 의심했다. 집과 여인은 간데없고 엄청나게 큰 떡갈나무 아래 자기가 누워있는 것이었다. 귀신에 홀린 것일까? 김생은 중얼거리며 일어섰다. 김판서는 돌아온 김생을 무척이나 반겨주었다. 그래, 어딜 그렇게 다녀왔는가? 김판서가 물었다. 조선 팔도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어딜 갔습니까? 김판서는 아들 얘기가 나오자 갑자기 표정이 우울해졌다. 돌림병에 걸려 그만 세상을 버렸다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김생은 놀랐다. 그러자 김판서는 한숨을 내쉬었다. 며느리만 불쌍하지. 아직 저렇게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어 버렸으니 앞으로 어이 살아갈꼬. 제가 없는 사이에 그런 일이. 김판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밤이 되었다. 김생은 심란한 중에도 책을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한 젊은 여인이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다. 형수님, 어째서 이 시간에? 들어온 여인은 이 집의 며느리이자 죽은 형의 아내였다. 오늘 밤 너무나 외로워 견딜 수가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저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김생은 얼마 전에 산속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아직 젊으신 분이니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좋습니다. 제가 시를 한 줄 읊을 테니 뒷부분을 완성해 주십시오. 그럼 청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생이 시작했다. 오늘 밤 그대와 인연을 맺는다면. 김생의 형수는 대꾸가 잘 떠오르지 않는지 한동안 고개를 갸웃거렸다. 김생이 말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가신 이미 저승에서 눈물 짓네. 형수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김생에게 용서를 빌었다. 2달 후 김생은 과거 시험을 치렀다. 그리고 꿈속의 두 여인이 말한 대로 장원으로 급제했다. 그는 평생을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이 50이 넘도록 혼자 살다가 뒤늦게 아이가 셋이나 있는 과부에게 장가들었다. 그녀는 문벌이 높은 것도 부자도 미인도 아니었다. 자식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평생 일을 해서 그런지 종아리가 피멍투성이었다는 것만이 남다른 특징이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